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특히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거의 한 1.8배수, 2배수로 뽑으니까 필기해서 이제 면접에서 이제 당락이 좀 많이 바뀌는데, 이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뭐 0.5배수, 0.3배수, 뭐 0. 몇 배수인데 안정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면접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본인이 생각할 때 먼저 무난하게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체력하고 필기 환산이 뭐 한 0.5배수, 6배수 정도 되는데 안정권 아니냐.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저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제 1대1 코칭을 받은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분들 그 실력 상태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무난하게 면접을 봤다 이러면 제가 평소에 코칭하던 분들이니까 이제 객관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무난하게 봤다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뭔가 판단이 되는데, 저한테 코칭은 안 받으셨는데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고 문의가 주시면 일단은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없는 게, 본인들의 실력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무난하게 봤다는 게, 예를 들면 보통 그런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유명 노량진의 필기학원에서 개설하면 막 500명 700명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들은 이제 유명한 곳을 다녔다, 아니면 뭐 스피치 학원 중에 그 지역에서 많이 모이는데 갔다, 뭐 이러면 제 기준에서는 전부 비전문적인 곳이거든요. 저도 고시학원과를 총괄했지만 다 비전문적이에요. 제가 어떤 분들이 어떤 상태로 가르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전문가로 인정하는 곳이 소방직 쪽에 한 분 계시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언론학과 교수님인데 강의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심층 면접 구성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분 말고는 저는 이 공공기관 채용 쪽에 면접 강사들 중에 못 봤어요. 그리고 대충 어떤 분들이 어떤 경력상으로 면접 강의를 하는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량진에 크고 제일 유명한 그 경찰학원 그 면접학원 다녔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근거는 만약에 이제 나는 제대로 준비했다 이건데 제 기준에서는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실제로 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못 보면 당연히 0.5배수든 0.3배수든 떨어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저한테 코칭을 받은 분들은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고시학원가에 그때 이제 초빙 받고 고시학원가를 총괄하다가 2018년도부터 제 개인 연구실을 이제 저희 컨설팅사로 해서 제가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 코칭할 수 있게끔 바꿨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고시학원가를 총괄할 때도 제가 노량진에 갔다가 그때 이제 연구소장 제의를 받고 이제 경땡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큰 학원이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그 이 회장님이 이제 초빙하셔서 밑에 산하 학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공무원 경찰뿐만 아니라 뭐 공인회계사, 로스쿨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총괄해서 면접 강사 양성 좀 해달라고 이제 초빙을 받고 갔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량진 강의 그때 한번 하고는 기함을 해서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또 특목고 쪽에 이제 초빙을 해서 어쨌든 어쨌든 상황은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고시학원가에 다시 초빙 받아서 노량진 도저히, 왜냐면 거기는 뭐 500명 700명 하려면 강사들을 집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강사들이 집체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퇴직하신 뭐 경찰관 분들은 직급 높은 연배가 아주 많으신 분들인데 새로 뭘 배우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싫으신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정도 인원을 이제 한 명이서 총괄할 수는 없으니까 보조 강사를 집체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많이 떼줘야 되니까,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문제로 제가 이제 노량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부산 대구 쪽으로 총괄했는데, 그때도 노량진에서 서울에서 막 이제 수업 들을 만큼 그러니까 체불 경험이 한 3번에서 5번 되는 분들이
이제 제가 총괄하는 쪽에 지역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오히려 부산으로 내려와서 방을 잡고 배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고시학원가에서 이 제대로 된 면접 코칭은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제 개인 연구실을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한 1:1 코칭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개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뭐 이번에도 서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강원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코로나 기간 때는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계속 진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이제 서울이나 강원도나 전국 도시별로 다 내려오실 때는 아니면 온라인으로 코칭 받으실 때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요새는 이제 초시생 비율이 좀 많아졌지만 대부분 다 이제 경찰 면접이 3번에서 5번 이상 체불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또 필기 체력 환산 점수가 낮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수가 안정적인 배수인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서 이제 답답해서 찾아오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시생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제가 활성화시키니까 이제 면접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비중이 많이 늘어났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코칭했을 때 시즌마다 0.3배수, 0.5배수인데도 이유 없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미칠 것 같다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합격생들 중에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1배수 바뀐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뒤집고 합격한 사례 올린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경 같은 경우에는 환산 6점을 뒤집은 경우가 2명 있고 3, 4점은 많아요. 3, 4점은 많고 1, 2점은 더 많고 그 다음에 여경은 최대가 환산 4점이었어요. 환산 4점.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뭐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그 환산 점수를 계산한 거는. 근데 대충 본인 느낌상 한 3, 4점이 최고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채에서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법학 특채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필기도 꼴찌였고 그 다음에 체력은 27점인가 그랬는데 다 제끼고 혼자 합격했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합격생들은 뒤집은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점수가 불가능한 점수대인데도. 근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 안정적인 사람인데 뒤집혀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환산 0.5에서 0.6점이고 유명 면접학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길 다녔고 그 다음에 면접을 무난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들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코칭한 분들이 아니니까. 맞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보세요. 경찰 면접을 최고 기록이 7번이에요. 이번에 내려오신 분 7번. 육경에서 6번, 해경에서 1번, 면접에서. 그 다음 기록이 6번이었어요. 경찰 면접만 6번. 근데 이분은 검찰직으로 바꾸고 이제 저한테 검찰직 코칭 받으셨을 때 1배수 완전 바뀌었는데 그 국가직은 면접을 만점 받아야지 필기 성적 상관없이 합격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뒤집고 합격했어요. 그분은. 그런 그 다음에 해경 쪽에 체불 경험이 제일 많은 분이 환산 7번. 그분은 다 체력 필기 고득점이었어요. 근데도 6번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무슨 기록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록이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없는 분들도 5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이유가. 찾아왔을 때 제가 딱 테스트해서 1단계만 해보면 면접을 엉망진창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대본에 그러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준비했어요? 딱 듣고는 혹시 뭐 스피치학원, 여기 스피치학원 갔냐? 무슨 경찰 면접학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전국 각지에서 다녔다는 면접학원들 다니면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이. 그러니까 심층면접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학원마다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무슨 모범 답변이라고 과학적 구성 원리, 심층면접 구성 원리 전혀 모른 채 자기들이 말하는 무슨 이래 틀에 박힌 형태로 그래야지 대인원을 쳐낼 수 있으니까. 그래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려요. 이 답변에서 지금 이제 채점 원리상, 구성 원리상 어떤 요소들이 빠졌는지를 얘기해주면 얼굴 빨개져요. 얼굴 빨개진다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면접을 못 봤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갖 음모론을 막 다 펼쳐요. 막. 온갖 음모론을.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음주운전 기록인데 우리 합격생들 많댔잖아요.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나는 면접을 잘 봤지만 떨어뜨렸을 거야. 그거 제가 해보고, 아니야, 면접을 못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네요. 제가 면접을 못 봤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막 체불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 있죠. 왔을 때 한 80%는 엉터리 면접 준비를 해서 엉터리로 면접 답변을 해서 말은 유창하게 했었겠지만 인식 계기점이라든지 본인의 감정선이라든지 자기의 인생의 가치 변화 기준점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마저도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해줘요. 그래서 면접을 엉망진창으로 본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고 한 10% 정도가 문호체랑 구호체가 달라가지고 이제 말로 할 때는 이제 본인의 구성 원리에 맞게끔 전달을 잘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다른데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이거 너무 또 길어져요. 길어지고 거의 한 80%는 면접을 잘 못 본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생님 저 0.5배수 0.3배수인데 떨어질 수 있을 또 뭐 안정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고시학원과에서 총괄을 주도했지만 그런 대형 면접학원에서는 비전문적인 보조 강사를 투입해야 되고 경찰 퇴직하시고 면접 주관해 보신 경찰관분도 다 비전문가예요. 그분들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인적 자원 개발 및 심층 면접 프로세스 개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경찰 전문가잖아요. 경찰 퇴직하신 분들은 맞잖아요. 면접관으로 투입돼.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면접할 때 필기시험에 그 주관하러 들어가는 분들이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각 필기 과목의 전문가들이에요? 시험 주관했다고?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도 면접 프로세스 다 만들어진 거를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 그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필기 체력 환산 점수로 사실은 다 모든 게 당락이 좌우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렇게 500명, 700명 몰리는 막 100명, 그 다음에 뭐 50명, 30명 모아놓고 뭐 소수정예라고 주장하는 그런 노량진 학원가에 또는 각 지역별 도시의 그런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들에서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비전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합격할 사람만 합격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더라. 그러면 뭐 합격률이 60에서 70%다. 그럼 결국은 필기 체력 환산할 사람, 합격할 사람만 합격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왔던 분들이 저도 이제 매 시즌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윌땡에서 총괄할 때 이땡에서 총괄할 때 제가 처음 경찰직 면접 총괄했을 때 그때 일기생들은 전원 체압했어요. 그때는 30%만 안정권이었고 1배수 아니었고 필기체력 환산이 70%가 필기체력 환산이 전부 다 1배수 바뀌었어요. 근데 전부 다 뒤집고 전원 제압해서 그때 고시학원가에서 이게 맞냐 이게 가능하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기생도 70%가 전원 1차 합격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배수 바뀐데 오히려 1차 합격을 한 거면 면접 만점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례가 많아요.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아니지만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체불한 사람,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합격생 기준으로 합격률을 계산했을 때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분들은 그렇게 필기 안정적인 체력 필기가 한산해서 안정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 기수별로 거의 한 70, 80%는 뒤집어야 되는 분들만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률은 80% 이상인데 시즌별로 저는 합격한 경우도 꽤 많아요. 국가직, 지방직까지 다 포함하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뭐 높다고 이게 다 뭔가 증명되는 건 전혀 아닌데 어쨌든 필기 체력으로만 결정되고 면접은 요식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 대형 학원이나 그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합격률 까놓고 보니까 전부 다 필기 체력 좋은 사람만 합격했거든. 왜 그럴까요? 답변을 전부 다 획일하게 만들어서 주입을 시켜버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본인들의 삶의 가치관을 스스로 탐구해서 그러한 가치관들이 묻어날 수 있게끔 옆에서 가이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앞에서. 이게 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경찰 면접하고 그 다음에 면접학원 선택할 때 주의사항들 뭐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영상들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 그냥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는 이제 저 선생님한테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분이 어떤 실력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면접을 진행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무난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수험생들은 다 이쪽 분야 비전문가들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유명 학원은 제 기준점에서는 전부 비전문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수백 명, 수십 명 모아놓고 하는 데는 전부 다 획일화될 수밖에 없어요. 답변들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보조 강사로 투입되는 분들 그 시기 때마다 그냥 아무런 집체 교육도 없이 그냥 투입돼요. 심지어 그냥 뭐 출판사 직원분들도 있죠.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시기별로 그냥 투입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상을 아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막 짜증 섞인 투로 얘기하시는지 알 거예요. 자, 그 도매급으로 취급당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 고시학원가에서 그 면접 총괄할 때도. 그래서 제가 그 학원 관계자들한테 집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보조 강사 업무를 할 수 있다 해도 선생님 집체 교육 받을 만한 시간을 어떻게 뺍니까? 다들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비전문가라는 반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 알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환산이 안정적인데 뒤집히는 경우 저한테는 너무 많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 각지에서 전부 체불 경험이 3번에서 5번 거의 평균이에요. 평균. 기록적인 분들이 6번, 7번도 있고 시즌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이 있어서 그런 분도 있고 뭐 음주운전이나 근데 음주운전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면접을 못 본 거예요. 우리 합격생 중에 그런 음주운전 기록이나 뭐 다양한 제가 말은 못 하겠지만 다양한 이제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다양한 그런 결격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다 와서 그 코칭 받고 합격한 건 뭐냐고. 제가 뭐 특별하게 가르쳐요? 저 특별하게 전혀 안 가르쳐요. 그냥 심층면접 구성 원리에 맞게끔 가이딩만 해드려요.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속 고민하고 제가 이제 표현상 약간 다듬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시험상 그거는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다 답을 도출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 수강 오기 엄청 많아요. 요즘엔 좀 뜸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 가서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필기 체력 환산순이다, 면접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전혀 동의 안 해요. 우리 합격생들이 뒤집고 합격한 케이스를 보자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뭔가 명쾌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코칭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코칭한 분이라도 그날 컨디션에 그날 실수 너무 많이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시험이니까. 시험이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뭔가 명확한 답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비전문적인 곳에 다녀서 제대로 된 면접 준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냥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그냥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지금 그냥 푹 쉬고 푹 쉬세요. 푹 쉬고 노세요. 놀고 쉴 땐 또 푹 쉬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결과 나오면 필기 준비를 다시 할지 아니면은 이제 합격을 했을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지금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